자, 오늘은 나스닥이 금요일 장에 2%나 빠졌습니다. 지금 상방 추세를 거의 9개월째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연말 랠리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2%확 떨어지면서 이제 610불 지지선 지켜주고는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하방 추세로 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는 브로드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관세를 크게 하고 난 뒤로부터 쭉 오르다가 한 방에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방 추세를 완전히 뚫어버렸고 장 끝나기 전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떨어져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브로드컴마저 AI 과잉 투자, AI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목요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브로드컴 실적 발표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1분기 전망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4분기 조정 매출도 월가 추정치 상회, EPS 상회, 배당금까지 10%나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닝스 콜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닝스 콜에서 CFO가 AI 제품 판매 감소로 1분기 총 마진율이 1%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브로드컴이 장외거래서 5%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고 CEO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년에 오픈 AI 관련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브로드컴의 두 번째로 가장 큰 고객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매출 전망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장후 추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어닝스 콜에서 AI 제품 판매 감소로 총 마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총 마진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내년에 오픈 AI 관련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가짜 뉴스도 나왔어요. 오라클의 오픈 AI용 데이터 센터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패닉셀을 유발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보통 옵션 만기일이 있는 날이고 보통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브로드컴 실적 발표 부진으로 오픈AI 관련해서 내년에 매출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라클도 오픈AI용 데이터 센터가 2027년에서 2028년 1년이나 연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도를 촉발했는 거죠. 이번 주는 FOMC도 있었고 다음 주도 정말 블록버스터급 지표들이 나옵니다. CPI 물가지수 지표 그리고 실업률 모두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연기됐던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크게 움직였어요. 특히 옵션, 금요일 옵션 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음 주는 일본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연말 근처이기도 하고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게 근본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투심이 약해져서 차익 실현 그리고 AI 과잉 투자 우려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감에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 나스닥이 1% 가까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시작하면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1% 근처에서 나스닥이 플러스로 시작한다면 이번에 금요일에 하락한 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월시 그리고 헤셋으로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에 있어서 자신과 상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1년 후의 기준금리는 연준 기준금리는 1% 혹은 그보다 더 낮아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월시랑 실제로 만났고 그가 연준 의장이 될 경우 금리 인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인물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을 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임기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준 의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자신의 목적과 일맥상통한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방 기준금리가 이번에 25bp 금리 인하를 해서 3.5%에서 3.75%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내년까지는 0.75%에서
1%대까지 낮추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를 하고 내년에 빅 뷰티풀 빌으로 연준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리딩 방식 발언을 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지표가 나오면 주식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요즘은 금리 인상할까봐 주식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좋은 지표가 나오면 주식이 오르고 더 올라야 합니다. 이 성장하는 거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플레이션 없이도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GDP가 20%, 25% 성장률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젠슨 황이 타임즈지의 올해의 인물로 뽑힌 사람 중 한 명인데 타임즈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GDP가 100조 달러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믿음이 있지만 AI는 그 100조 달러를 500조 달러로 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AI에 대해서 정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10년, 20년 뒤에는 화폐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노동을 안 해도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GDP가 사실상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무한의 생산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왕 둘 다 세계 정상에 오른 인물들인데 이 AI에 대해서 낙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AI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낙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AI 행정명령을 내놨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맨해튼 프로젝트, 핵실험에 비견되는 시급성 그리고 야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번 주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단기 불확실성, 다음 주에 있을 블록버스터급 지표 발표, CPI 물가지수, 비농업 고용지표 실업률,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그 많은 지표들과 이번 주에 FOMC,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 발표, 이 변동성이 맞물려서 금요일에 옵션 시장이 크게 시장 변동성을 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변동성이지 장기적으로 하방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악재성 뉴스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브로드컴이 강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기성, 내년에 오픈 AI 매출 전망이 작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오픈 AI가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하면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적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고 AI를 밀어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명식에 하워드 루트닉,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AI 차르까지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의 오른팔과 왼팔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급격히 낮춰줄 연준 의장을 찾으면서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연준 또 완화적으로 가면서 돈을 풀고 빅 뷰티풀 빌로 행정부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고 AI 쪽으로 계속 발전이 있고 GDP 성장률이 있고 그러면 또 시장이 그거를 예상하면서 또 랠리를 상승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금요일에 2%나 떨어진 거는 차익 실현과 단기성 리스크 회피 정도로 봐야지 뭐 큰 악재가 근본적인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했고 이제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반등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나스닥이 이제부터 떨어지는 추세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와서 단기성 악재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